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조 스터드웰이 쓴 아시아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핵심 주제는 그겁니다. 아시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일본이나 한국, 대만 같은 동부가 있는 나라는 경제 발전을 이뤄서 잘 살게 되고, 반면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나라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발전을 이루지 못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저자가 나름대로 답변을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제가 올해 초에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사실 이번에 처음 간 건 아니고, 제가 2007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필리핀 SFC 지부에서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느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일부 지역은 정말 잘 살지만 나머지 지역은 워낙 빈부격차도 심하고, 마닐라에 있는 빈민촌이라든가 부에노 같은 시골 마을에 가면은 아직도 문명 혜택을 받지 못하는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필리핀이 왜 못 사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고,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아니면 기후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었고, 국민성이 좀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좀 부지런하고 필리핀은 그렇지 못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책을 보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이 책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농업, 즉 토지개혁으로 성공한 나라들이 초창기 발전의 성공 여부를 갈랐고, 두 번째는 산업화 전략 단계에서 수출 지향적인 모델을 취했느냐 아니면은 수입품 대체 모델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로 경제 발전의 성공 여부가 많이 갈라졌고, 나머지 세 번째 파트는 요 농업과 경공업, 중공업 단계에서 국가에서 자본을 잘 조달해서 지원을 했느냐에 따라서 산업화의 성패가 갈렸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 워낙 내용이 좀 복잡해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유튜브에 잘 나오는 영상도 많고 하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개인적인 감상을 말하면은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원래 세계 지리에도 좀 관심이 많았고 경제에도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경제 통계뿐 아니라 각 나라의 상황별로 실제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재밌게 읽혔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유튜브 영상이나 소개글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1945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 1차 산업인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주인은 지주라고 해서 따로 있고, 그 밑에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 있는 체계가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미군정이 들어섰고, 미군정은 먼저 일본인 소유의 땅을 몰수해서 재분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한국인 지주 소유의 땅을 유상으로 몰수하여 소작농에게 나눠주는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결국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여러 개로 나눠서 각자 주인이 되어서 농사를 짓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필리핀은 토지개혁을 하긴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주 소작농 형태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대지주 몇몇 가문이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토지 크기는 조그맣지만 각자 자신의 땅에서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짓습니다. 더 돈이 되는 작물로 바꿔도 보고 비료도 바꿔보고 합니다. 땅이라는 게 사람의 정성과 노동력이 투입될수록 생산량이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결국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반면 필리핀의 소작농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대부분은 지주가 다 들고 가니 열심히 일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대지주 나름대로 땅이 워낙 크다 보니 한국처럼 세세하게 100% 효율을 뽑아내지 않아도 다 합쳐보면 큰 돈을 버니 현재 만족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필리핀의 농업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1980년대 실시한 조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1헥타르당 총 부가가치는 필리핀이 655달러, 한국이 7,000달러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한국은 농업에서 번 돈으로 초기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댈 수 있었습니다. 1차 산업 다음 단계인 경공업 그리고 중공업으로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농사에서 번 돈으로 자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숙련 노동자로서 일함으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필리핀 농민들은 자본을 축적하지도 못했고 자식 교육에 투자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필리핀 대지주들 소수가 권력을 잡으면서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지주 가문들이 관세를 높여 외국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대신 본인들이 그 산업들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없는 산업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결과 한국은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냈지만 필리핀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농업과 서비스업 위주인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